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두면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티묵 모닝 2022년 9월 20일자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앞뒤 통수를 다 맞는 러시아예요. 2022년 9월부터 큰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까지 러시아 군대가 위협을 했었죠. 하지만 계속되는 압박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자신들의 항전 의지와 여러 국가들의 원조를 통해서 전쟁은 장기화가 되었습니다. 이후 러시아도 침공을 멈추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여러 분쟁이 이어지면서 인류에게도 중요한 식량과 에너지 부문 모두에게 위기를 불러왔고 묵모닝에서도 수차례 다룰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9월 1일부터 지난 9월 12일까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던 우크라이나 영토 중에서 약 6,000평방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영토를 수복해 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전쟁을 직접적으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일 것이므로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전쟁 중에 나오는 전쟁 중인 국가 간의 뉴스는 서로의 사기 진작과 상대 사기자를 위해서 팩트를 따지기는커녕 과장되고 사실과 동떨어진 채 전해지는 것이 많으므로 정보로서 받아들일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2일 이런 엄청난 속도의 우크라이나 영토 수복 소식을 전달한 이후로 열흘 남짓의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타난 바 영토 수복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관해서 가져왔는데요. 이후 9월 15일까지 알려진 바로는 서울 영토의 6배에 달하는 크기인 6,000평방킬로미터를 분명 회복한 상황, 9월 들어서 탈환한 소도시만 30곳으로 이날 중 어떤 날에는 단 하루에만 20곳을 되찾은 날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진군이었죠.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북동부의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주를 러시아가 포기해서 물러나며 우크라이나는 쭉 진군해서 이미 북쪽으로는 일부 러시아 국경에 닿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는 동쪽의 루안스크를 탈환하기 위해 진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현재 전선 중 일부는 루안스크가 된 거죠. 쉽게 이해하자면 우크라이나 북동쪽 기준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땅 중에서 가장 동쪽 한 지역만을 남기고 모두 탈환한 상태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루안스크를 탈환하기 위해 격전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죠. 참고로 지금 언급한 루안스크주는 돈바스 지역의 일부로 우크라이나의 영토이지만 친러시아 국민이 많아 항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갈등을 빚는 지역이었고, 결국 돈바스 지역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는 등 분쟁이 끊이질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 돈바스 지역을 우크라이나로부터 해방하겠다는 말과 같은 명분으로 이번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었죠. 즉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된 지역인데 우크라이나가 이 돈바스 지역의 루안스크주까지 다시 당도한 것입니다. 즉 러시아가 이 침공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이 물론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격전 중이긴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철저히 완전히 반격당하고 있다고 알려지기 충분한 소식이었죠. 전 세계에 말이에요. 이렇게 러시아는 현재 9월 들어 우크라이나로부터 정면에서 앞통수를 제대로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앞에서만 있지 않죠. 국제관계는 복잡하고 그동안 계산기를 두드릴 시간과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의 엄포와 행동은 계속되어 왔으니까요. 그 결과 러시아와 최소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라도 한편처럼 보이던 인도와 중국이 그동안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도 많이 사주고 러시아를 포함해서 브릭스의 한 국가들이기도 한 이들이 말이죠. 바로 이 한마디를 던진 것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뭐 때문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도 쉽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말이에요. 전쟁 그거 나쁜 것 같은데요. 라고 직접적으로 러시아에게 쏘아붙인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에 대항하는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브릭스에 해당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이 세력을 넓혀가는 데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꽤 잘 먹히고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쟁을 생각보다 쉽게 끝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항전 의지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 군사력과 행동력들을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줬죠. 그들이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본인들도 피해는 충분히 입을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건 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더라도 우리 국가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사람들만 지휘자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살 국민이나 자신의 현재 지위를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을 테니까요. 즉 우크라이나 침공부터 시작된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 맨 처음에 언급했던 식량과 에너지 위기는 물가 폭등이라는 이름과 세계 경제 위협이라는 알기 쉬운 이름들로 차별 없이 모든 국가를 패기 시작했습니다. 꼭 미국과의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세계의 균열은 충분히 자기들도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과 인도 모두 경제와 기술 발전상 신흥국에 속하고 그래서 애초에 브릭스로 묶었던 거잖아요. 러시아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서방 국가의 결속도 확인이 되었으니 슬그머니 각자의 실리와 국제 외교도 챙겨야 될 때가 온 거죠. 인도는 한창 발전 중이고 잠재력이 높아 묵모닝에서도 이들의 경제 성장 자체만을 놓고 별도로 다뤘을 정도고, 중국도 기술 발전을 통해서 더 위로 갈 수 있는 직전의 상태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좋든 싫든 이미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과 지금 상태 그대로 전면전을 펼칠 수는 없죠.
확실한 승리 또는 실익이 예상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자국 내 상황에서도 조금만 삐끗하면 물가 폭등으로 국민들의 아우성을 치거나 치기 직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방국으로 알려졌던 것을 먼저 챙기기보다는 각자의 살 길을 챙기면서 오히려 러시아의 뒤통수를 치는 듯한 모습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뜻인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은 최근 14일에서 16일 코로나 대유행 이후 최초로 시진핑 주석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중앙아시아 순방을 다녔는데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외교 관계가 좋던 국가들인데 최근 그 영향력이 약해진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죠. 그런 국가들을 중국이 만나서 독립과 주권, 영토 수호를 확고히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고 다녔습니다. 뭐겠어요? 러시아 뒤통수를 치고 있는 거죠.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 편은 어떻냐 하면서요. 또한 인도의 모디 총리는 아예 대놓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이죠. 중국과 함께 인도도 딱히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고 있진 않았지만 이번에 러시아의 편인 것만도 아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선을 그었다고나 할까요? 즉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고립은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푸틴 대통령이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러시아 내부에서도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어차피 자신의 목숨을 온전하게 힘들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뒤가 없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장 극단적으로는 핵무기와 관련한 협박이 심화되고 이윽고 사용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 앞서서는 비인간적인 공격이 훨씬 강화되어 많은 민간 사상자를 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오로지 승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희생까지 생각해야 하는 측은 우크라이나의 선전이 기쁜 한편 언제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하는 것도 신경 쓰이는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경제 관점에서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중요할 것이고 말이죠. 정리하자면 러시아는 전쟁이 당장 끝날 것처럼 수세에 몰린 것은 아니더라도 전선과 외교적인 상황 모두에서 기존보다 후퇴하게 되면서 러시아로 보나 푸틴 대통령 입장으로 보나 곤란해지고 있는 것은 자명한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진영의 세계에 대한 무분별한 진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좋은 얘기이나 전쟁의 종식 방향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또 다른 위협이 있다는 점에서 모두 조심스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있는 후원자분들 덕분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박윤아님 감사드립니다.